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LH형 공공임대상가, LH희망상가를 공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남양주, 별내, 평택, 고덕 등 수도권과 전국 36개 지구에서 총 217호의 상가를 공급하며 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 60%, 일반형 40% 등 두 가지 유형 및 비율로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결과 광주, 부천, 수원, 창원, 대전, 인천 등 총 6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6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15억 원과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되며 내년에 우수 지자체의 한두 곳을 선정해 솔루션 확산을 위한 사업 비용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지난 2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한시적으로 20% 이상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차등 상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저 사업 이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광주는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 부천시는 블록체인 기술로 주차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똑똑한 투자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2-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투자 가치 있는 매물만 선별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P&J 부동산 연구소 김대진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매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상가 수익률 자체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다라고 보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이자율보다는 그래도 좀 목 좋은 상가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강도 주택에 대한 이런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상가로 눈을 돌리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좀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자, 어떤 상가가 가장 좋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상가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송도 앞으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변화될 곳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대규모 상권들이 몰려 있으면서도 대형 유통사가 몰려 있는 정말 핵심 포인트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한번 소개해봐 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몰라보게, 무섭게 변할, 10년 후에 정말 몰라보게 변할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판교, 운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 매물과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신축 상가입니다.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856.2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8,425.80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9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요, 판매 시설 448점포의 구조로 돼 있고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층 40평형 상가 기준 약 5억 8,1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4천만 원에 월 23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3억 4,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2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신축 상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입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송도로 왔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 지역인데요. 송도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죠. 거기에다가 인근에 가까운 곳에 뭐 인천항이라든지 뭐 그리고 고속도로망 자체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뚫릴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지역 이동성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포스코라든지 대규모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유동 인구가 또 확보가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상가를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KTX라든지 뭐 그리고 GTX 거기에다가 서울 외곽순환 제2 외곽순환 도로라든지 다양한 광역 교통망 자체가 앞으로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쇼핑의 특구로서 완벽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송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송도 내에서도 다양한 상권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대형 규모, 자,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유동 인구를 확보가 되어 있는 뭐 대형 뭐 위락시설 존 자체들이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중심의 핵심 로얄 상권의 트리플 이런 핵심 상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배후 수요와 잠정적인 수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입지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좀 이렇게 뭐 그린이라든지 뭐 빨강색, 약간 파란색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상권들이거든요.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들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처럼 뭐 상주 인구만 하더라도 약 12만 명 정도가 지금 상주 인구를 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상주 인구 이외에 2019년도에 랜드마크 시티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죠. 1만 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약 4만 인구의 이상이 되는 유동 인구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하철역이 바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이든지 색상들이 보이는 이런 상권들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송도 중심 상권이라든지 뭐 커널워크 상권이라든지 송도 캠퍼스 상권들 주변으로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운데 빨간 국제업무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국제업무지구 상권을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이유가 뒷장에서 있습니다. 자, 보신다면은 일단 주변의 유동인구라든지 확보되어 있는 이런 인구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배후 수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가이니만큼 그만큼 유동인구도 충분히 많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동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 바로 일단 일자리입니다. 자, 포스코 건설을 필두로 해서 뭐 대우라든지 뭐 송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여기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뭐 그 대표적으로 알아주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약 회사까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약 4만 인구의 업체 종사자가 굉장히 탄탄하게 배후 수요를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대형 메이저 유통사가 선택한 입지라는 부분입니다. 자, 롯데몰 상권이라든지 신세계 스타필드 다들 아시죠? 여기에다가 이랜드몰 상권에다가 투모로우시티 상권까지도 구축이 될 예정인데요. 자, 일단적으로 본 매물 자체가 사이트가 해당 매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인천대 입구역 자체가 바로 여기인데요. 여가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가시성이 좋은 상권이면서 왜 이런 대규모 유통사, 국내 메이저 유통사들이 이 지역을 선점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동인구라든지 앞으로 미래 발전 자체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배후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 자료들입니다. 일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약 4만 3천 세대, 인근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4만 3천 세대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약 12만 인구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약 10여 개 정도 이상의 국제 캠퍼스는 물론 국제 대학교들이 지금 인근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약 2만 인구. 자, 거기에다가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곳 지역입니다.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 등등의 기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약 4만 인구들의 배후 종사자까지도 이렇게 정말 배후 수요와 잠정적인 수요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황금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송도의 그 중심 상권에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보니까 대학가 상권, 송도 중심 상권, 국제 업무지구 상권 등 이 상권의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좀 풍부해 보일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개발 계획들이 계속 있어야 또 이 송도도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발 호재는 어떤가요?
네, 개발도 상당히 더 중요하죠. 지역적인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개발 계획이 또 많이도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쇼핑의 특구로 잠정적인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접근성 또한 마찬가지로 좋아야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 GTX 노선의 개통 예정인데요. 지금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부터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연내 예비 타당성 통과 예정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GTX 개통에 의한 뭐 서울 도심권이라든지 도심에서 송도로권으로 는 그런 교통의 호재.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적인 가치가 다시 재평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동인구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할 수 있는 상주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집객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GTX 광역 철도망의 교통 호재라 둘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또 KTX에 대한 내용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수인선이 개통이 됐고요. 수인선을 통해서 앞으로 경부고속철도와 만나는 KTX역 자체가 앞으로 송도역에서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GTX뿐만 아닌 추가적인 대중교통망 자체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도 교통의 허브로 다시금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호재를 둘 수가 있겠고요. 2024년도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뭐 다소 시간은 조금 있을지라도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래 관광의 블루칩이라 부를 수 있는 바로 크루즈 관광입니다. 인천항 국제 여객터미널 자체가 2019년도 6월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자, 이를 통해서 크루즈 관광 같은 경우에는 해운이라든지 그리고 육상 관광 다들 아시죠? 크루즈 관광. 자, 이를 통해서 쇼핑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복합 관광 산업입니다. 근데 미래 관광 산업의 블루칩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크루즈 관광 자체가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오픈한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좀 강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선 자체가 앞으로 오픈이 될 예정이면서 이를 통해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중국에서 오가는 이런 쇼핑 관광을 좀 주로 타겟으로 삼는 그런 쇼핑 관광객들의 집객 효과라든지 그리고 600여 개 이상의 이런 무역상들의 유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런 국제 업무지구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상가들의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몰릴 것이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메이저 유통 3사가 다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 입구, 인천 지하철이긴 하지만 사실상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고요. 일단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이 좋은 상가라는 점과 자, 그리고 탑브랜드 3사가 선택한 지역이라는 점. 자, 거기에다가 여의도 공원에 4.5배 정도 규모의 관광 특구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상권들에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특구가 조성된다는 점, 그리고 인구 위치하고 있는 15만 명 이상의 잠재 수요와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최초의 CGV 입점이라는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요. 해당 상가의 바로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7개관의 그런 CGV 자체가 이제 앞으로 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만큼 유동인구 확보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송도시설에서 가장 최대. 자, 거기에다가 안에는 뭐 메디컬 센터라든지 학원가 그리고 스트리트형 푸드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이런 다양한 업종들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들에서 충분히 인구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상업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 자체가 약 180% 정도의 이런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교통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데요. GTX와 KTX의 호재 있고요. 또 이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이 생기고 나면은 이 송도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이 매물은 또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매물의 특징 알려주시죠.
네, 건물 특징 한번 또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좀 황금적인 입지라든지 얼만큼 유동인구가 직배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조감도입니다. 일단 사면형으로 도로가를 끼고 있고요. 가장 중심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보든 눈에 띄는 곳입니다. 자, 일단 지하 3층까지 주차장 공간이 마련이 될 예정이고요. 주차 대수가 총 772대, 448점포가 구성이 되는데 주차 공간이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트리플 황금 상권인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동부터 D동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집계 효과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GV 영화관이 바로 지하에 7개관이 입점합니다. 송도 유일의 CGV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픈형 사면 개방 구조라든지 180m의 스트리트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광장형까지도 구성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부에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테라스, 가든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뭐 휴식이라든지 뭐 여유, 그 낭만적인 부분들을 또 같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테라스형 휴식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또 굉장히 또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일단 이렇게 중앙 광장형이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여기 중앙 광장에서 이벤트라든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공간까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만 하도 약 400평이 넘습니다. 상당히 크겠죠. 자, 그리고 일단 A동부터 D동까지 구성되어 있는 점입니다. 뭐 증권이라든지 뭐 학원가 그리고 뭐 메디컬 센터, 뭐 은행이라든지 등등 뭐 세계 음식점 등등이 다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슈퍼블록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뭐 한 번 들어서면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구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는 상가의 라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앙 광장형이 보이는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라든지 대로변 쪽 라인을 바라볼 수 있는 뭐 그 외부 쪽으로 대로변 라인을 볼 수 있는 이런 상가들 같이 두 가지 정도로 구성해 봤고요. 일단 가격대도 상당히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짚어드리고 가야 되겠는데요. 가격입니다. 일단 40평형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약 5억 8,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가 2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중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대출 금액을 활용해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정도로 월세 230만 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네, 일단 지하에 대형 영화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송도동 신축 상가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 약 2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48.6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52.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 주방과 욕실, 다용도실, 드레스룸의 구조로 돼 있고요. 총 4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9,7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에 월 2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700만 원, 월세 시는 1억 9,7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판교 운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궁금한데요. 소개와 함께 입지 설명해 주시죠. 네.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판교. 저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뭐 배구노수라든지 이쪽 라인으로 많이 갈 일이 많아서 판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세 가지의 추천 포인트 한번 짚어드릴게요. 빠르게. 자, 신설되는 광역교통망 자체가 또 있습니다. 예,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운중동에 들어선 복선 전철인데요.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월판선의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의 대중교통에 굉장히 좀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상당수 개선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판교 아시죠? 예, 테크노밸리. 하지만 이제는 한 개가 아닙니다. 두 개. 2 테크노밸리와 3 테크노밸리가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의 업무 종사자가 발생이 될 지역입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성의 대표로 판교 운중동을 제가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판교 라인에 비해서 전세가 수준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공간이라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자, 입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판교, 보라색 라인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인데요. 여기가 동판교 라인이고요. 이쪽 라인이 서판교 라인입니다.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하나가 구성이 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상주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약 6만여 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대규모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제2신도시로서 구성이 됐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많다 보니 인구가 또 흡수가 되고 유입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발전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프라 또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살기 좋은 동네로서 구성이 되면서 집값들이 상당히 많이 뛰었죠. 자, 하지만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동판교에 비해서 왜 아직 저평가되었느냐? 학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초중고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들 따라서 대규모 고급 빌라 단지, 고급 주택 단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 사이트 해당 매물에서 좌측으로는 배구노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서판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녹지 공간이 상당히 월등히 높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아직은 대중교통이 다 사실 조금 동판교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입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서판교라든지 동판교뿐만 아니라 판교라고 하는 것 지역 자체가 한 개도 아닌 8개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라든지 서울로의 이동성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공간이면서 안양이라든지 과천 이쪽 라인으로도 연결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판교 자체만 하더라도 일단 동쪽 라인이기 때문에 동판교 라인의 연결성이 상당히 또 좋아지면서 이천이라든지 이렇게 SK라든지 하이닉스 있는 쪽 라인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의 가장 부촌 중에 부촌이라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판교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판교는요 업무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을 원하는 수요들이 좀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판교의 또 개발 호재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개발 호재 많죠. 사실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교통이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주 근접성을 가질 수 있는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업무 종사자가 많다라고 하면 사실 유동인구라든지 일단 그 주변에 상주인구가 일단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로써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주변에 땅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집값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교통망인데요. 지금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동판교에 비해서 사실상 다소 조금은 교통편이 좀 불편했던 부분이 사실이지만 집 앞에 바로 대중교통인 버스라든지 광역교통 G버스, M버스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편 중에서도 대중교통 지하철이 없었죠. 자, 그 부분이 월판선이 2024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불편했었던 부분이 개선되는 효과입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총 구간 11개 역사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판교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동판교 라인, 경기도 시흥에서부터 판교 라인들까지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교통망인데요. 일단 과천이라든지 인덕원 그리고 안양이라든지 경기도 시용, 스마트밸리로 앞으로 구축이 될 경기도 시흥까지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또 느리지도 않아요. 상당히 빠른 속도 자체도 250km를 낼 수 있는 상당히 빠른 복선 전철이 구축이 된다는 점. 이로써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 미래 가치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업무지입니다. 제가 입지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만 하더라도 이 동판교 라인에 인프라를 구축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거기에다 유동 인구까지. 하지만 앞으로 2, 3판교 테크노밸리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위쪽에 구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인구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상당히 많이 금액대가 올라 있는 동판교로 갈 것이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서판교로 갈 것이냐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아직은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가서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규모냐? 일단 첫 번째 판교 테크노밸리 1,300여 개의 기업이었죠. 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지금 앞으로 입주가 될 예정인데 총 1,200여 개의 기업과 종사자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판교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자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3년도에 완공이기 때문에 제가 입지정에서 보면서 말씀드렸던 상부의 그 판교 테크노밸리 바로 위층부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발생되는 인구의 유입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판교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는 점, 그리고 일단은 예로부터 판교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서 배산 임수 지역의 가장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초, 중, 고를 다 같이 보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투룸과 쓰리룸을 같이 구축하고 있는 테라스 하우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고요. 교통편이 개선이 되고요. 주거 환경 또한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는 지역. 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월판선이 생기면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나면은 판교의 가치 또한 한참 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또 매물이 어떤 곳인지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특징이 상당히 또 좋아요.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감도처럼 상당히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1.5대로 가량 되기 때문에 약 15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4층 중에 2층이지만 일반적인 빌라보다 밑에 아래 1층에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일반적인 빌라의 3층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은 남동향이면서 방이 2칸인데 총 23평형 구조입니다. 상당히 큰 투룸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고급 자재 그리고 넓은 공간에 특화되어 있는 설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부 같은 경우에는 거실 공간과 그리고 주방 공간도 상당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에 내부에는 드레스룸과 그리고 팬트리 장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테라스 공간에는 이렇게 개인 취향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테라스 공간까지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매물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교 하면은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가요? 근데 평소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금액대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정말 착한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액대 4억 9,7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전세 시엔 3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4,7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약 250만 원 높은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대출 금액이 2억 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1억 9,700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또한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판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알찬 매물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김대진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 정리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신축 상가 기호입니다.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856.2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8,425.80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9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요. 판매 시설 448천 포의 구조로 돼 있고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층 40평형 상가 기준 약 5억 8,1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월세 시 4천만 원에 월 23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3억 4,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신축 공동주택 개호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48.6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52.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드레스룸의 구조로 돼 있고 총 4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9,7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에 월 2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700만 원, 월세 시는 1억 9,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똑똑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94%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 부동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입지가 좋은 매물을 만들지 또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상승하게 할지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오늘 똑똑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핵심 포인트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김윤지 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매물은 어떤 매물일까요? 네, 오늘 매물은 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그 신축가요. 또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그 개선이 될수록 가격 상승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강북의 그 강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업 지역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의세권인 그 건국대학교 병원과 또 수세권인 한강 뚝성공원으로 실로 완벽한 입지 조건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와 실거주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그런 그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 어떤 매물인지 궁금한데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8.94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8.20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돼 있고요. 총 10층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9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3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600만 원, 월세 시는 1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예, 영등포구의 영등포동에 있는 매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개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에 준공을 한 신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타운 개발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비 효과의 그 수혜를 아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외관상으로는 튼튼하고 견고한 그 대리석으로 마감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막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망감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안방을 보시게 되면 창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이 어느 세대를 보시더라도 채광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10층 건물로 총 4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이렇게 풀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엘리베이터,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도 늘 깨끗하게 유지가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고층의 매물 같은 경우는 좋은 층, 좋은 향을 선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좀 서두르셔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호선 영등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투룸 매물입니다. 9층이라고 하니까 조경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매매가는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예, 매매가는 2억 9,9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6,3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실투자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사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수익 한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감안하시게 된다고 하면 실투자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네, 실투자금이 전세 시 3,600만 원 예상되는 영등포구 매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등포구의 입지 여건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등포는 1인 가구의 그 가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점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늘 이곳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5호선
1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그리고 또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매물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신길역 같은 경우도 도보로 10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여의도 같은 경우는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의 그 임차 수요까지 커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지나는 5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직장인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쪽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이 여의도, 광화문, 공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1호선을 이용해서는 용산으로 출퇴근하시는 그 젊은 층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의 그 젊은 층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직은 다른 도심에 비해서 임대 시장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도 넓은 평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그 교통 노선이 집결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프라를 좀 보시게 되면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빅마켓, CGV,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시장인 유명한 영등포 시장이 있고요. 또 걸어서 2분 거리에는 그 대림 마크로타워 스트리트 쇼핑몰이 있어서 밤낮으로 많은 그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의 업무 단지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그 접근성이 수월한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쪽으로 그 마곡산업단지, 그리고 강 건너에는 상암 DMC, 그리고 용산 업무단지까지도 한 20-30분 내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여의도, 그 상암, 용산 이 지역은 계속해서 그 직장인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이런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성만 보더라도 이 영등포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그 임대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저희가 지금 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평가에 비해서 이 지역이 좀 노후화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 정비 사업이 이곳에 영등포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매물지 바로 옆이 유타운 개발지인데요. 영등포 중에서도 그 해당 매물지 인구는 매년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보이고 있는 만큼 시세 반영이 확실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등포구는 도심하고 가까운 장점도 있지만요. 업무 단지들이 많아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영등포구의 또 추천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 영등포는 정말로 많은 개발 호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기본적으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 이 영등포는 여의도와 함께 서울의 한 축으로서 새 도심의 한 축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영등포의 정책적인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쏠려 있고요. 너무나 많은 계획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노후화가 개선이 될수록 바로바로 가격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의 개발 호재를 좀 더 자세히 보시자면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또 그 밖에 도시 재생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이 지역은 대표적인 뉴타운 지역입니다.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지금 이제 들어서면서 주변의 정비 효과가 굉장히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분양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을 갱신하는 그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인 가로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영등포의 공적 자금, 그리고 민간 자금, 그리고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상당히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매물지 앞이 여의도인데요. 여의도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동반 상승하는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파크원 타워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63빌딩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그런 대형 복합 문화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이 지금 입점을 하게 될 예정으로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를 좀 보시자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하 사업이 좀 있는데
있는데요. 재물포길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신월 IC부터 목동교 그리고 여의도로 지나가는 그 도로에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인 그 경인로 라인이 원활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서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금천구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신안산선을 좀 보게 되면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1단계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제 개통이 되게 된다면 기존 1시간 반에서 30분대로 이제 바로 단축이 될 예정이고 이제 2단계 공덕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호재를 보았을 때 그 영등포는 투자 가치로서 서울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 몰려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영등포를 꼭 가져가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등포구 자체로의 개발 계획도 많지만 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 개발 호재로 꽉 찬 여의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매매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금액이 그 3,600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은 금액입니다. 투자금 3,600만 원이면 초역세권, 더블 역세권 이에 비해서 매매가에 비해서 투자 금액 갭이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 지역에서 5호선 라인, 당산, 양평 그리고 영등포 시장 이쪽은 이미 5천에서 6천 정도의 갭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실 집도 굉장히 괜찮고요. 위치도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투자 금액이 3,600만 원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등포의 신축 다세대 주택 소개 잘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매물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79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5.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돼 있고요. 총 7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양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반적인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저번 달 4월에 준공한 그런 신축입니다. 총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7층으로 이루어진 30세대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매물은 총 7층 중에 6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옵션으로 에어컨 세탁기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엘리베이터와 CCTV, 무인 택배함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특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네,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이고요. 지금 이제 전세로 2억 6천만 원을 안고 가시게 된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 1억 5천만 원을 예상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네, 실투자금이 전세 시 3천만 원 예상되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광진구 자양동의 입지 여건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해당 매물은 지금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그 10대 상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유동 인구가 모여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건대 입구역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역 바로 앞에 건국대학교가 있고 또 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이제 상권들이 있고요. 또 대기업 상권 그리고 2007년도에 스타시티가 들어서면서 배외 주상 복합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상권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인근에 바로 뚝섬 한강 유원지도 사실 걸어서 가실 수가 있고 또 역 한정거장 거리에 그 서울
그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이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 편의와 또 의료시설 그리고 공원까지 갖추고 있는 거의 완벽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에 대형 병원과 그 대학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 임직원과 학생 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병원 관계자들의 임대 수요가 있어서요. 늘 이렇게 탄탄하게 임차 수요를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요건이 굉장히 좋고 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실수요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사실 그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라서 강남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강남에서 올라오는 2호선 라인을 따라서 그 수요층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짜 강남으로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인근의 성수 IT밸리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수 IT밸리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도 임대 수요층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쭉 계속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자양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매물이고요.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자양동의 개발 호재 어떤가요? 많을까요? 예, 뭐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굉장히 잘 된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처럼 앞으로 더 잘 될 지역입니다. 이곳의 그 상권 같은 경우는 건대로부터 자양동, 구이동, 그 화양리까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 지역이 그 젊은층들을 겨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그리고 30대의 그런 그 직장인들이 기존 상권을 탄탄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이제 거주가 30%로 늘어날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상권과 유동인구가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 호재로 좀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2호선 구간 중에서 지상으로 다니는 신답 그리고 성수부터 잠실까지의 구간이 지금 지하 사업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철도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계속해서 지적이 좀 되어 왔었고 그 지하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용 문제 등등이 있어서 좀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의 이제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또 이제 그 불편 증가로 내년 총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정책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지 인근 인근의 그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국대, 세종대 이렇게 그 학교 용지가 많고 또 어린이대공원도 이제 그 일대에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좀 더뎠습니다. 근데 이제 2030년에 30년까지 서울에서 이제 그 신규 상업 용지를 늘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자양동이 그 중에서 가장 상업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지의 지적으로 인해서 복합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 재정비 촉진지구 또한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요. 자양 1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올해 이제 9월부터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지상 18층의 규모로 복합타운 이제 뭐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대 사업이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부지에 그 32층의 복합시설을 구성을 하고 있고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준공역이 있는데요. 이거 중곡동 일대에 오늘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종합 의료 복합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20층 규모의 의료 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면서 그 건국대학교 그 종합병원과 연계를 해서 주민의 그 편의시설을 좀 도모할 그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병원 하나가 가져오는 그 지역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한데요. 의료복지단지 확장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고 또 지역 가치를 굉장히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호재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구의자양 그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양동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사실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신축을 보시게 되면 이미 매매가가 3억 2,3천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으로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가격.
가격이고요. 무엇보다도 갭 투자금이 사실 3천만 원으로 사실 자양동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서두르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화를 주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매물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등포구 매물과 자양동 매물 소개해 주셨는데요.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매물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 도와드리니까요.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